안녕하세요, 힐링수혁입니다. 물 위로 헤엄쳐서 가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 유독 물속에만 들어가면 약해지는 회원님들 계시죠? 물속 자명을 잘한다면 향후 수영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물속 브레이크아웃 동작, 다이빙을 하거나 벽을 차고 나갈 때 물속에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물속 팔 동작을 평영 풀아웃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팔 두 번만 접고 나면 몸이 붕 떠오르는 분들은 오리발이 필요합니다. 오리발로 자유형 발차기를 통해 추진력을 끌어올리며 평영 풀아웃 동작을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오리발의 장점이죠. 사방이 꽉 막힌 물속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은 물 밖에서 헤엄을 치는 것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숨이 막혀서 올라오는 것보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력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팔을 벌려서 차렷 자세로 가져오는 형태가 처음은 누구든 어려워합니다. 저변까지 배웠다고 해도 물속에서 움직이는 형태는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렵게 생각한다는 점, 물속에서 답답함을 버티기 힘들다입니다. 수영은 호흡을 하면서 신체를 움직이는데요. 물속 자명은 호흡을 참으면서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너무 참다가 골로 가는 것은 아닌지, 물 밖으로 가장 먼저 내가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많아지죠. 자명을 할 때는 우선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연습한 대로 신체는 분명 움직일 것이며 뇌를 많이 쓸수록 산소의 소비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순간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기분을 느껴요. 고요한 물속에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을 차분하게 조절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불순한 생각을 하거나 근심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호흡의 욕구는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 자명을 할 수 있으면 물속에서 명상이 가능하단 말이죠. 마지막 25m 도달하는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낍니다. 그러나 오리발이 없으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몸뚱아리는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평영 발차기에 힘이 부족하면 하체부터 뜨게 됩니다. 내가 평영을 할 때 왜 속도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는 자명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리발에는 엄청난 도구를 썼을 때가 참 그립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오리발을 갖고 태어나시길 기원하며, 원인을 찾아보면 초반 출발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벽을 밀고 나가는 다리가 어느 위치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점프를 하는 동시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벽을 밀어버렸죠. 벽을 밀고 나갈 때 높은 지점에서 출발을 하면 결국 몸은 물속 자명을 하기 위해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최소한의 저항만 받고 앞으로 나가려면 벽의 중간 높이에 발을 터치하여 앞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죠. 자명 고수가 한참을 물속에서 이동하다가 벽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터치를 하고 되돌아갈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만 180도 방향 전환하여 직선화 움직임에 성공했는데요. 우리가 만약 출발할 때처럼 방향 전환을 했으면 다리가 한참 위에 있고 머리는 물속 아래에 있어 대각선 형태로 저항을 받으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떠들고 있는데 자명 고수님은 숨도 안 차는가 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세는 큰 변화 없이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다시 벽을 만나게 됩니다. 고수들은 벽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물속에서 물을 뒤로 당겨 추진력을 내는 것보다 벽을 강하게 차고 나아가는 것이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벽 차고 팔 한 번 당기는데 벌써 10m 가까이 이동한 모습이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멀리 가는 게 이거 자명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물속에서 보니 확연히 높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차분하게 가는 모습 같은데요. 지금 팔 동작은 자명이 아주 효율적 자세는 아니지만 자명을 처음 배울 때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평소 평영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평영 팔 자세를 가깝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생각보다 안 멀리왔습니다. 박수. 몸이 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추진력이 부력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속에서 일정 속도를 유지할 경우 몸이 뜨기 전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정 속도 이하라 볼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몸이 뜨지 않고 잘 나가노
자명 전문가들은 우리와 다르게 좋은 아이템을 착용하였습니다. 스탑! 목에 걸리는 게 넥 웨이트라고 합니다. 살집이 있는 사람은 무거운 중량을 착용, 몸이 가벼운 사람은 넥 웨이트 무게를 비교적 가볍게 착용하여 물속 자명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 수영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자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넥 웨이트를 착용하여 연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소원이 무조건 자명 25m 해봐야 된다 하는 분들은 네이버 들어가서 넥 웨이트 검색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합니다. 자, 아무래도 물속에 가라앉는 부분을 도와주니 자세와 호흡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 이거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바로 세이프티라고 표현합니다. 자명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도중에 의식을 잃거나 기절할 경우에는 바로 건져서 빠마떼리를 후리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호흡을 너무 한계치까지 참을 경우에는 정신을 잊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호흡이 막히기 전에 미리 몸이 붕 뜨기 때문에 아마 의식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편 다행입니다. 혹여나 모를 비상사태를 위해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라이프가드 갱신하러 교육받으러 체험 갔다 왔는데 마네킹 데리고 흉부 압박을 겁나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평소 물속에서 호흡을 참는 게 두렵거나 오래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무호흡 수영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물 밖으로 팔이 나오기 때문에 물속보다 훨씬 빨리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호흡 자용으로 했는데 중간에 막 몰래 머리를 들고 호흡하는 사람도 몇몇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호흡을 참는 능력이 지금 점점 향상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래가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도 포유류 다이빙 반사작용 때문이죠. 몇몇 사람들 고래는 물고기 아닌가요? 하는데 이거 정확히 포유류입니다. 포유류가 물속에서 효율적으로 산소를 소비하는 것을 포유류 다이빙 반사작용, 영어로는 MDR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포유류에 속하기 때문에 고래만큼 아니더라도 훈련을 통해 물속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능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심박수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 밖에서보다 산소를 더욱 적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물속에서 호흡을 참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명이 주 목적이 아닌 하나의 옵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수영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명을 중간에 섞어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굳이 정적으로 누가 더 오래 물속에서 참냐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이 평소 수영 활동을 하면서 폐활량 증가는 물론 호흡을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속 자명을 통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숨을 참고도 저 정도 갔는데 호흡하면서 저까지 못 가겠나? 라는 묘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다 수영을 하러 나갔을 때 물속 깊이 내려가 바닥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남아로 해외여행 가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많은 포인트 지점에서 너희들 놀아라 하고 배를 정착시키고 대기를 잠시 하는데요. 이때 구명조끼를 입는 사람, 그냥 들어가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물 깊이는 약 5m 정도 되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겠죠. 구명조끼를 끼는 순간 물속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 즐거움이 반감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포유류 반사작용의 능력치가 뛰어난 수영장 회원들은 자기 집 앞마당인 것 마냥 물속 깊이 들어가 물고기 밥도 주고 흐뭇한 표정으로 물 밖에 나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항상 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전생에 돌고래인 사람들은 고프로 들고 물고기 밥 주는 모습을요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속에서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가져갈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처럼 물을 좋아하고 매일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병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도쿄 디즈니랜드 정글 탐험 중에 물만 보면 여기서 수영하고 싶다 또는 잠수하고 싶다 이런 고질병입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웬만하면 다 내려갈 수 있으니 물에서 못 나오는 걱정은 일단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요 뛰어내리고 싶은 욕구가 한몫하죠. 아따 시원하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요 겁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자명을 잘하면요 우리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으며 행복한 선택지는 많아지게 됩니다. 자명을 하다가 지겨워지면 또 굳이 잠수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또 머리를 들고 자유형, 헤드업 자유형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물속에 계속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머리를 수면 밖으로 계속 끄집어내서 자유형 해보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막혀서 답답해 머리를 들고 가면 몸이 자꾸 가라앉아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인 수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영을 즐겁게 하느냐 아닐까요? 매번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일이 아닌 하나의 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느끼는 약간의 힘든 훈련을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냥 박수 치는 겁니다. 무슨 특수부대가 왔나 하겠죠. 이야, 한국 사람들은 여행 와서도 수영에 진심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열심히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물속 자명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명은 또 다른 의미에서 즐거움의 선택지를 제공해주니 우리는 25m를 반드시 자명하러 완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속 자명 완주 영상입니다. 몇몇은 평영 풀아웃에 자신이 없는지 그냥 돌핀킥으로 내지르는데요. 야, 그래도 돌핀킥으로 완주하는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